자, 우리 또 이어서 진행하죠. 책 98페이지. 자, 그렇다면 이제 제조 부분에 보조 부분에서 발생된 원가를 제조에 배분을 해야 되는데, 배부하기 전에, 그 전에 앞서 보조 부분끼리 발생되는 서로 주고받는 내용을, 즉 용역수수 관계 내용을 반영 좀 해보자. 제조 부서에 보조 부분 원가를 배분하기 전에, 그래, 보조도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 즉 수선 또는 동력 부분 또는 구매 부서 있을 수 있으니, 니네끼리 주고받은 거 한번 1차적으로 수수관계 검토한 이후 그 다음에 제조로 배분을 하자. 그렇다면 이 주고받는 거 어떻게 계산할 거냐? 자, 내용 보실게요. 책 98페이지 중간 보조 부문비의 배부 보고 있어요. 해서 서로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어느 정도 고려하느냐에 따라 직접 배부, 단계 배부, 배분, 상호 배분법으로 구분이 된다. 해서 서로 용역 수수 관계를 좀 더 많이 반영한 방법은 상호 배분법이 가장 많이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인 것이고, 그보단 약하지만 그래도 서로 용역 수수 관계를 고려했다라고 하는 방법은 단계 배분법. 직접 배분법은 서로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 골치 아프니까 그냥 니네 발생된 비용 다 제조부서로 넣어. 제일 좀 간단하지만 합리적이진 않겠죠. 그래서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이 있는데, 상호 배분법은 우리 시험에서 문제로 계산 문제로는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얘 풀려면 2차 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얘가 나올 확률은 떨어진다. 해서 나와도 틀린다라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나오면 직접 배분법 또는 단계 배분법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뒤에서 제가 같이 풀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면,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분에 제공한다. 용역 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니 합리적이진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 시험에선 나올 가능성이 얘가 조금 더 높다. 그래서 장단점도 기억해 주시고, 직접 배분법은 매우 간단하며 비용이 적게 들지만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니까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요 내용도. 배분 방법에 따른 장단점이 계산 문제도 나오지만 이론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서로 장단점 구분해 주시고. 자, 간단히 내용 보시면, 즉 제조 1팀, 제조 2팀이 있다. 그리고 수선, 동력 부서가 있다. 수선 부서에서 발생된 원가 제조 완전비 100원, 동력에서 발생된 원가 200원 한다면, 얘네 둘이 서로 주고받은 거 생각하지 말고 100원 제조 1과 제조 2의 구분 배부하고, 200원도 수선에 주지 말고 제품에만, 제조 1과 제조 2에만 배부하겠다라는 방법이에요. 얘와 달리 어느 정도는 우리 주고받은 거 좀 반영을 하자 해서,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배부 순서를 정한 다음에 그 순서에 따라 보조 부분비를 다른 보조 부분과 제조 부분에 배분하는 방법이다. 자, 주의하실 거 마지막 밑줄. 단계 배분법은 배분이 끝난 보조 부문에는 다른 보조 부분비를 배분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 자, 제조 1팀이 있다. 그리고 제조 2팀이 있다. 동일하게 수선팀, 동력팀이 있는데,
여기에서 100원이 발생되고 동력팀에선 200원이 발생이 됐다 라고 한다면 배부 순서를 정해 놓는 거야. 수선은 동력한테 원가가 발생이 된다 라고 하면 이 100원 동력한테도 배분을 하고 제조 1한테도 배분을 한다. 그렇다면 이 100원 중 동력한테 발생되는 원가가 뭐 20원이 왔다 라고 치면 다시 이 220을 기준으로 제조 1과 제조 2로 원가를 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배부된 거 다시 수선한테 안 간다. 배부 순서만 정해놓고 배부됐으면 이미 끝난 거니까 다른 부분비에 배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배부 순서를 정해서 100원도 쪼개주고 이 받은 거 동력 부분이 받은 원가도 다시 제조 1과 제조 2로 다시 배부를 하겠다. 어느 정도는 수소관계를 반영했지만 주고받은 거에 대해서는 반영 안 됐죠. 일방적인 놈이죠. 얘는 짝사랑 같은 놈이지. 얘와 달리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소 관계를 완전하게 고려하는 방법이다 해서 내가 준 것도 있고 받은 것도 있으면 그 관계 서로 고려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조 부분비를 제조 부분은 물론 다른 보조 부분 상호 간에도 배부하는 방법이다. 원가 배부가 가장 정확하다, 합리적이다. 그리고 배부 순서를 결정할 필요 없다. 다만 단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된다는 거.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상호 배분법의 장단점만 기억해 주시고 보면 이런 식이죠. 제조 1팀, 제조 2팀, 그리고 수선, 동력, 구매 부서까지 있다 치면 이제 100원, 200원, 300원이 있다라고 하면 이 100원은 제조를 위해 쓰이기도 했지만 그래 동력을 위해 쓰이기도 했어. 그리고 이 200원 얘도 제조를 위해 쓰이기도 했지만 구매를 위해 또는 수선을 위해 쓰이기도 했다 해서 1차적으로 얘네 주고받은 비용을 계산하자라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은. 그래서 2차 방정식 또는 3차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안 나올 확률이 크겠죠. 나와도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그냥 그거는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투입 대비 산출이 좋지 않은 부분. 자, 우리 책 99페이지 이 배부하는 문제는 같이 한번 풀어볼 거니까 책 99페이지 이제 요소별로 원가가 계산이 됐고 얘를 토대로 부문별 원가가 집계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집계된 원가를 제품별로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거예요. 1번 개별 원가 계산. 우리 앞에서 배웠죠.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은 종류, 밑줄, 종류, 크기, 모양 등이 상이한 제품을 주문 등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사용하는 원가 계산 방법. 즉 예를 들면 조선업이라든지 여기 있죠. 조선업, 건설업, 항공기 제조업. 제품이 하나인데 특별한 것들, 제품, 종류, 크기, 모양 등이 상이한 제품인데 소량이다라는 거. 소량이지만 다 품종이 다양하다 라고 할 때 개별 원가 계산 방법을 쓰겠다. 개별 원가 계산 방법은 밑줄, 생산은 제조 지시서를 통해 진행된다. 책 보시면 99페이지 제조 지시서란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이제 생산부서 팀장이 생산 현장에 야 우리 이거 만들어줘 라고 이제 지시를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떤 식이냐, 99페이지 원가 계산표 보시면 야
직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니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우리 고객으로부터 생산 주문을 받았으니 직접 재료, 간접 노무, 직접 노무, 제조 간접비 등 발생이 이 정도 될 거야 라고 지시를 하는 거죠. 뭐를 통해? 생산 지시서를 통해. 해서 우리 시험에서는 아마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줄 거예요. 해서 제조 간접비를 구해봐라 라고 하고 지시서 1에 원가 합계액이 얼마냐라고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배부할지는 시험 문제에서 줄 거예요.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 그렇게 나오면 산수 문제이기 때문에 개별원가 계산은 계산 문제보다 실제 개별 원가 계산과 정상 개별 원가를 비교하는 문제가 단독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얘 별표 한 3개. 그래서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각 작업에 실제 발생된 원가를 추적하여 집계하고 제조 간접비는 역시 실제 발생액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즉 말 그대로 실제 발생된 원가를 기준으로 배부하는 게 실제 개별 원가 계산 방법이에요. 그러니 장점은 배부 기준수를 추정할 필요가 없겠지. 왜? 실제니까. 그렇지만 적시성, 그때그때 보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겠지. 해서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집계된 제조 원가로 외부 보고 가능하다. 왜? 실제니까, 실제 치이니까 외부 보고 목적으로선 적합하겠죠. 다만 파악이 기말에 돼서 적시성이 떨어진다. 즉 목적 적합성이 떨어진다라는 거. 반대로 정상 개별 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실제 발생된 금액으로 추적하여 집계하는 건 동일하다. 실제와 동일하지만 제조 간접비는 예정 배부 기준으로 미리 예측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각 작업의 예정 배부율 기준으로 배부를 하겠죠. 그럼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정상이 나올 확률이 높겠지. 그래서 장단점을 보신다면 배부가 빠르다. 즉 적시성은 높으나 추정치이니까 신뢰성은 떨어진다. 실제와 예전 간의 차이가 발생되어 차이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추정치라는 회계는 추정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다. 해서 이 추정이 필요하다. 단점이라는 거예요. 개별 원가 계산의 장단점을 보셨고 이제 원가의 꽃 별표 10개 쳐도 돼. 별표 왕별표 종합원가 계산에 대해서 배울 거란 말이에요. 이제 좀 집중하셔야 돼. 지금까지는 이론이었기 때문에 그냥 흘러 넘어왔지만 이제는 이론과 계산 문제 둘 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나온다. 자, 어떤 경우에 종합원가 계산을 방법을 쓰냐? 단일 종류의 즉 단일 품목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경우, 소품종 대량 생산의 경우 종합원가 계산을 쓴다. 그래서 업종으로 치면 전자제조, 화학, 제지, 정유업 등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들에 대해서 원가 계산 방법이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해서 제조 원가 총액을 집계한 후 제조 원가 총액 이제 마지막에 가서 우리 회사에서 발생된 제조 원가 총액을 계산해 보자라는 거예요. 기중에 판단이 어려우니 왜? 대량이잖아. 내가 품목이 하나라면 그때그때 원가 집계가 가능할 텐데 얘는
대량 생산이니까 그때그때 집계가 어려운 거야. 즉 그래서 제조 원가 총액을 미리 계산 집계한 후 완성한 제품의 총 수량 기준으로 완성된 수량 기준으로 배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완성된 수량 기준이 이제 원가에서는 개념이 달라. 실제 완성된 수량이 아니라 만약에 완성이 됐더라면 우리가 기중에 완성이 됐더라면 몇 개가 됐을 거다라고 환산한단 말이에요. 실제 완성된 기준이 아니라 이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제품을 만들다면 만들다가 도중에 작업이 멈춘 거야. 그럼 어디에 있겠어? 제공품이라는 계정이 있겠지. 그럼 이 제공품도 아마 완성이 됐더라면 몇 개가 됐을까라고 반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기준으로 배분을 해보겠다. 집계된 제조원가 총액을 완성품 환산량 기준으로 완성품 원가와 기말 재고에 반영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종합원가 계산의 키포인트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와 기말 재고를 얼마로 할지, 기말 제공품 재고 얼마로 할지 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앞에서 원가 흐름 배웠죠. 원가 흐름의 내용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잠깐 기다리시고 완성품 환산량 보시면 환산량이란 일정 기간 동안 투입한 원가를 완성품만을 생산하는 데 투입됐더라면 완성되었을 완성품의 수량으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즉 내가 이거 다 원가를 썼으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거다라고 환산해보자. 그래서 물량 곱하기 완성도인데 완성도는 공정이 투입돼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지, 우리 공정률 20%야 라고 하면 20% 정도는 완성이 됐구나. 100개 투입해서 공정률이 20%다 라고 하면 20% 정도는 완성이 됐구나 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이거 뒤에 수치로 보시면 이해가 좀 나으실 거니까 같이 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볼 내용은 뭐냐? 우리 앞에서 T계정 배웠죠? 원가의 흐름 배웠잖아. 그래서 원재료, 제공품, 제품이 되어가는 원가 흐름 과정 배웠는데 그 중에 가운데 단계인 제공품에 대해서 한번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 단기 투입, 직접 재료, 직접 노무, 그리고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단기에 완성이 된 게 있겠지. 그 나머지가 기말 제공품이 될 텐데, 기초 제공품에 대한 원가 그리고 단기 투입된 단기 총 제조 원가의 합계를 어떻게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뿌려줄지, 원가를 어떻게 배분할지 보자라는 거예요. 자, 기초 제공품이 200원이고 단기 투입 원가가 800원이다. 그러면 완성이 700개 되고 나머지 300개는 기말 제공품에, 300원이 기말 제공품에 있으면 이 1000원을 완성품과 기말에 배부할 건데, 이 완성된 700원이 우리의 원가가 아니라 이 200개 중에 공정률까지 계산이 돼서 단기에 투입된 게 얼마인지, 기초에 200원 있지만 200원 중에 단기에 투입된 원가는 얼마인지 빼서 정확하게 완성된 제품의 원가로 구분을 지어주겠다라는 내용인데, 자, 우리 뒤에 숫자를 한번 볼게요. 자, 숫자로 보기 전에 간단한 계산 방법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종합원가 계산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 있다. 자, 제공품에서 기초 단기 총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리고 기말 제공품이 있는데, 평균법은 이 기초도 단기에 완성된 것은 기초에 있던 것도 모두 단기에 완성된 것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좀 합리적이진 않겠지. 기초 제공품은 전기에서 어느 정도 작업이 완성된, 어느 정도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넘어왔겠지. 제공품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만들다가 잠깐 작업이 중단된 상태인 게 제공품이잖아. 그런데 평균법은 야, 이거 만들다 넘어왔지만 그냥 전부 다 이번 기수에 만든 걸로 치자 해서 전기 완성도는 무시하고 기초 제공품은 모두 단기에 착수된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즉 기초가 단기 착수에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간단은 하겠지. 하지만 합리적이진 않겠죠. 해서 단기 투입 원가는 물론 기초 제공품의 원가도 단기에 발생된 것으로 보아 이 합계 금액을 완성품 원가, 기말 제공품에 뿌려주겠다. 기초 제공품의 원가가 200원인데 이 중에 20원은 전기에 투입된 거고 180원은 단기에 투입된 거다라고 하면 180원만 단기에 들어갔으니 단기에 원가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평균법은 야, 이거 200 전부 다 단기에 투입된 걸로 봐 라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선입선출법은 먼저 제조에 착수된 것이 먼저 완성되는 가정이시니까 먼저 작업 들어간 것은 먼저 완성되었다고 보니 전기 중에 이미 착수된 기초 제공품이 먼저 완성품이 되고 단기 투입된 수량 중 일부가 기말 제공품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완성된 게 700원, 700개 있다. 그리고 기초에 200개, 단기에 투입된 게 800개 해서 기말 제공품이 300개가 있는데 이 완성된 700개는 기초에 있던 게 먼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500개가 단기 투입된 게 완성이 된 것이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죠? 기초 제공품 원가와 단기 투입된 원가는 다르겠지. 항상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200개는 원래 기초에 있던 원가를 반영해 주고 나머지 500개만 단기에 투입된 500개만 단기 원가를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기초분은 기초대로, 단기 투입된 건 단기 투입된 대로 분류해서 원가를 배부하겠다. 이게 더 합리적이죠. 그래서 우리 숫자로 한번 내용 보실게요. 책 102페이지 102페이지 예제문제 1번 완성품 환산량. 자, 요거 제가 풀어드리는 흐름대로 그리는 그대로 암기를 해주시면 시험 문제 푸실 때 요거 하나 그려놓으면 다 푸실 수 있어요. 걱정 마시고 한번 보실게요. 책 102페이지 예제문제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선입선출법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하여라. 자, 내용 보시면 이렇게 보기가 주어졌는데 우리 T 계정으로 한번 내용을 보실게요. 제공품이 있다. 기초 제공품 수량 200개, 완성도 20%, 그리고 단기 착수량 1000개, 그리고 완성된 게 800개인데 800개고 기말은 400개가 남아있다. 얘 공정률 완성도 80%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문제는 이 800개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거 다 단기 투입된 걸로 봐서 800개 단기 투입된 원가로 퉁쳐서 계산할 거냐? 아니면 이 800개, 200개는 기초에서 넘어온 거, 나머지 600개는 단기 투입된 원가가 쪼개져서 구분이 될지 선입선출법 또는 평균법으로 계산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 원가를 어떻게 배부할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기초 제공품의 재료비 21만 원, 가공비, 단기 발생 재료비, 얘들을 어떻게 기말재고 또는 완성품에 배부할지 한번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집중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좀만 더 집중해요. 이거 이어서 설명해야 되니까. 자, 보시면 선입선출법은 기초분은 기초대로 완성된 800개 중에 이 800개를 200개는 기초분 완성이 된 거고 나머지 600개만 단기에 착수된 수량 중에 완성이 된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완성품 환산량 한번 계산해 보자. 자, 완성. 이제 우리가 원가를 크게 재료비와 종합원가 계산은 재료비와 가공비를 배분할 거예요. 재료비와 가공비를 배부할 건데 어떤 수량 기준으로 배부할지 보자. 단기 완성된 게 몇 개예요? 총? 그쵸, 800개죠. 얘를 선입선출법은 기초분과 단기 착수분으로 구분을 해야 돼. 기초분 좀 좁으니까 다시 지웠다가 좀 할게요. 자, 완성됐는데 이 완성된 것은 800개가 있다. 800개는 기초분 200개와 단기 착수된 거 600개가 완성이 된 거다. 총 800개 중에 200개는 기초분 20% 넘어온 것 중에 완성이 된 거고 나머지 600개만 단기 착수분 중에 완성이 된 거다 하면 기말에 몇 개 남아있느냐? 400개 남아있다. 완성도는 80%. 그러면 완성도까지 고려해서 한번 개수를 파악해보자라는 거예요. 재료비 우리 문제에서 보시면 문구 밑줄 치셔야 돼요. 102페이지 예제 문제 두 번째 줄. 원재료는 공정 초기 모두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이 된다. 자,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이 된다. 밑줄 치시고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우리 이거 생각하면 돼요. 계속 제가 말씀드린 초콜릿에 땅콩 뿌리는 것들 보시면 초콜릿이랑 과자는 공정 초기에 투입되는 거야. 그렇지만 얘를 가공하는 우리 사람이 만드는 것은 공정 전반에 걸쳐 초콜릿도 뿌리고 땅콩도 뿌리고 여기서 포장도 하고 공정 전반에 걸쳐 가공이 된다. 원재료,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과자 투입된다. 그럼 과자가 재료비라고 보시면 되세요. 과자가 초기에 투입되고 초콜릿 뿌리고 땅콩 뿌리고 포장한다. 이게 가공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다면 자, 재료는 공정 초기에 투입되니 자, 기초분은 20% 완성이 된 상태에서 넘어왔어. 그렇다면 과자는 들어간 상태로 넘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재료비 단기에 투입된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초분에 대해서 없겠지. 얘 20% 완성이 된 상태에서 넘어왔으니까 20%가 완성이 된 상태에서 넘어왔으니 자, 보시면 여기가 시작점이야. 기초분은 20% 완성이 된 상태에서 넘어왔어. 재료는 언제 투입돼? 그죠? 기초에 투입되죠. 그러니 이 기초분은 단기에 투입된 과자는 없겠구나. 그렇지만 단기 착수분에 대한 600개는 여기서부터
0부터 시작하니까 여기에 과자가 투입됐겠지 해서 기초분에 대해선 단기에 투입된 과자는 없지만 단기에 투입된 것은 600개가 있을 거다. 가공 기초분 200개는 20% 완성이 된 상태에서 넘어왔으니 올해 지금 단기는 나머지 80%만 가공이 되겠구나. 20%는 가공이 된 상태에서 넘어왔으니 80%만 이번 단기에 투입이 됐겠구나 해서 200개 중에 80% 160개는 투입이 됐구나. 두 번째, 단기 착수분 600개는 0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완성이 된 상태죠. 그러니 이 600개 100% 단기에 가공했구나. 그럼 600개 완성이 됐구나 라는 거 되는 거죠. 자, 기말 400개는 만들다가 어디서 이 80% 시점에서 작업이 멈춘 거야. 그러니 재료는 기초에 다 들어갔겠지. 400개. 우선 투입이 된 상태에서 가공만 80% 된 거지 과자는 기초에 다 투입이 됐단 말이야. 400개는. 그런데 가공은 몇 개만? 그쵸. 80%만 완성이 됐으니 400개 중에 80% 400 곱하기 80% 320개만 투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완성품 환산량은 재료비는 1000개 다 더하면 가공비는 480에 1080개인가요? 1080개가 된다. 완성품 환산량은 1000개, 1080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집중 좀 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우리 5분만 쉬었다가 다시 한번 해봐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해드릴 거야. 머리 한번 식히고 오세요. 자,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